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하계사 이제 강의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준하계사 강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미술사와 예술론, 그리고 동양 한국미술사와 화론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될 텐데요. 서양미술사와 이제 중국미술사까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리고 준하계사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세부적인 작품들의 디테일함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를 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사들 우선 맥락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술사를 보다가 디테일한 작품들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강의에서 다 찾는다기보단 책을 하나 선정을 하셔가지고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대표적인 작가들, 그리고 작가의 특징,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더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서양미술사부터 현대미술론까지 커다랗게 큰 사회적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미술사를 이해해 보도록 진행할 거고요. 중간중간 어떤 예술학이 등장을 했는지도 같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하나로 여러분들이 준학에서 준비할 때 미술사학과 예술사학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예술론 그리고 미술론 요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더 많이 드리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면 이집트 미술을 먼저 다루게 되는데요. 이집트 이외에도 메소포타미안이나 수메르나 그리고 에트루리안 등등의 문화 같은 것들을 알고는 계셔야 해요. 그런데 많이 출제가 되진 않다 보니까 책 자체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미술용어사전이라는 사전이 있거든요. 이거는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초록창에다가 수메르 아니면은 뭐 이집트 미술 혹은 메소포타미안 미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지식백과 탭이 있어요.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데 지식백과 탭을 탁 클릭하면 세계미술 용어사전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자료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월간 미술이라는 잡지에서 만들어준 책이기 때문에 이 사전이 굉장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책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세계미술 용어사전을 활용해 보신다면 더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하게 좀 봐야 할 이집트 지역부터 볼 건데요. 이집트 미술을 왜 알아야 하냐? 사실 미술사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서양 미술사는 그리스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스 문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 문명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고대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다 보면 로마 제국의 하나의 주로 이집트 주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이집트의 문화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집트는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파라오라고 이집트의 왕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파라오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파라오의 부모님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짓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무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냐? 이집트의 타고난 문화 중에 하나는 태어나서 죽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하나 더 열린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는 지금의 권위나 왕의 역할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되게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옆에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나일강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보통 북에서 남으로 흐르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요 강을 기점으로 강의 동쪽이 있고 강의 서쪽이 있어요. 강의 동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위한 동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있는 동네는 죽음자를 위한 동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왕의 현세와 그 다음에 내세 사상이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확 나눠져 버립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저기 사람이 많이 살지만요. 과거에는 이렇게 딱 나눴을 때 동쪽은 해가 뜨는 곳, 그래서 삶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설명을 많이 하고요. 반대로 서쪽, 해가 지는 곳이죠.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곳이다 보니까 밤이 되고 죽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밤의 신, 그리고 죽음의 신, 이런 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집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해가 뜨는 건 생명이구나, 달이 뜨고 밤이 되는 거는 죽음이구나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큰 맥락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대표적인 수도였던 카이로도 지금은 동쪽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동네를 태양이 뜬다라고 해가지고 헬리오시티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반대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동네는 네크로시티라고, 네크로폴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티가 폴리스란 말이라서 헬리오폴리스, 네크로폴리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이 특징을 가지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상의 표현인데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사후세계를 바탕으로 왕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죽은 뒤의 세상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죽은 다음에 내세 사상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물 표현에 절대성과 영원성을 부여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거든요. 절대성과 영원성. 왕과 신을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현세의 영광이 사후에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영원성을 그 이상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이상적인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형적인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사실적일 수가 없는 양식이 만들어지겠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상 자체가 내세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내세 사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양식을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세 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양식을 만들었을까? 우선 밑에 있는 회화 조각을 보게 되면요, 아주 간단해요. 부동성이 일단 먼저 나와야 됩니다. 부동성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조각이라고 말하면 그렇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세로 갔다가 다시 현세로 돌아올 수 있다. 영원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몸이 없으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미라예요. 그런데 미라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흐느적하게 버려두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몸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꽁꽁 싸맵니다. 꽁꽁 싸매고 그 위에다가 관 형태의, 조각의 사람의 형태의 관의 뚜껑을 덮어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미란 건데, 그 형태를 이 사람들이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각에서 먼저 부동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부동성을 바탕으로 회화에서도 비슷하게 다시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절대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동성과 다시점은 모두 뭘로 연결되냐? 이 절대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줄을 하나 그어준다면 절대성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조각에서는 부동성, 회화에서는 다시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럼 다시점은 어떻게 다시점이냐? 사람의 몸통은 정면에서 봐야 돼요. 팔은 양쪽에서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보이겠죠. 얼굴의 코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그 형태가 분명한데, 눈은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은 정면으로 그려놓는 겁니다. 즉 정면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다양한 시점들이 한 번에 반영되는 게 이집트 회화의 특징인 거고, 그걸 바탕으로 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분에 따라서 주대종소적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직렬해서 겹치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병렬식으로 사람들을 모두 각기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말하는 건 이상적 질서, 완벽한 질서, 절대성, 모든 밑줄 치어져 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